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CAT 1급 22년도 3월 12일에 출제되었던 1교시에 있었던 첫 번째 모델링 수정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T 1급 강의를 시작한 지도 꽤 이제 오래 지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험 문제도 그렇게 아주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 1강부터 해서 좀 차례대로 오시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KPC 자격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출문제 게시판이 있습니다. 또는 저희 카페에도 올려놓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밑에 유튜브 영상 밑에 저희가 링크를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바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2일 1교시 첫 번째 모델링 수정 문제인데요. 그 공통된 사항이 뭐냐면은 대부분 지금까지 그 모델링 편집에 대한 기능이 보통은 뭐 면 이동이라든가 면 옵셋, 그리고 뭐 면 테이퍼,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됐었고, 이 문제 또한 그 세 가지 기능이 좀 주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공된 캐드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평면도 툴을 이용해서 평면도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정을 위해서 UCS 엔터, V 엔터, 도면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인데 좀 확대해서 볼까요? 평면도 치수가 4개가 주어졌습니다. 각도부터 측정하겠습니다. D, A, N 해서 클릭하고 각도가 지금 6도가 좀 부족하네요. 자, 일단 하나 찾아냈고요. 요거 이제 30도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값 DLI 엔터, 시작점, 원의 중심 70이 맞고요. 엔터, 클릭 46 맞고요. 자, 선형 치수 2개는 맞습니다. 반지름 기입하겠습니다. DRA. 자, 단축키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상단의 주석에 가면은, 자, 상단 주석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치수 버튼이 있습니다. 치수를 클릭해서 측정을 해보거나 그 밑에 쪽에 보시면은 선형이 있죠. 보통 이제 버전이 좀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 치수 버튼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아마 작은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걔를 클릭하면은 길게 이제 나열이 됩니다.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선형 치수 옆에 화살표가 있죠. 요걸 누르시면은 여기서 또 원하는 치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 클릭해서 원을 클릭했더니 자, 측정이 안 돼요. 이게 3D다 보니까 이게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약간의 꿀팁은 아니지만 뭐 짧은 이렇게 잔머리 좀 굴려보자고 하면은 서클을 그냥 하나 그려보는 거죠. C 엔터 살짝 터치해서 중심 클릭. 자, 23 엔터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딱 만나죠 지금.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해보면은 또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지우면 되니까. 딜리트 하고 지우면 되니까.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은 이게 23을 했는데 뭐 가정을 하면은 뭐 이렇게 23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원 두 개가 틀리구나. 그럼 몇이 틀렸는지 찾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몇인지 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 플랫샷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FLA 플랫샷 엔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플랫샷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앞에 강의를 쭉 차례대로 들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플랫샷이 뭔지 압니다. 자, 그냥 바로 작성해서 옆에다가 그냥 클릭하고 엔터 3번. 그리고 이제 Z 엔터, A 엔터까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기 멀리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DRA 엔터로 이제 측정을 여기서 바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뭐 굳이 플랫샷까지 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그냥 서클 한번 그려보고 차이가 없으면은 바로 진행하면 되지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플랫샷을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뭐 그래봤자 뭐 한 30초 정도 내외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의 그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원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30도 이거 하나가 틀렸는데 다시 홈에 가서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여기 도면층별에서 색깔을 조금 이렇게 바꿔놓고 L 엔터로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SHA 엔터, C 엔터로 색깔 좀 칠해보고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르고 돌려보는 거죠. 그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여기구나. 이 면이구나, 이 면. 지금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면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 이 면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면인데 이 각도를 24도에서 30도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평면도로 놓고 이렇게 이제 선으로만 보면은 뭐 이 선이 무슨 선인지는 알겠는데 입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면인지를 알아야만 이제 면을 기울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꼼수로 이렇게 라인으로 이제 체크를 해놓고 쉐이드를 준 다음에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면의 기울기가 내가 해야 될 기울기인지를 찾기가 좀 쉽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면을 찾았고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 네모의 끝점에서 정확히 만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확히 이 네모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변하지 말아야 될 점은 이 점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타트가 돼야 되고 여기가 엔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지 말아야 될 지점이 스타트점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계속 이 네모의 끝점하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고정하고 이쪽 방향으로 6도가 30도가 커지려면은 오므라들어야겠죠. 이렇게 퍼져버리면은 더 이제 각도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오므라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4도가 얘가 24도였는데 얘는 이제 30도가 나와야겠죠. 자, 각도가 얘는 이제 얘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오므라드는 거기 때문에 각도는 마이너스 각도를 가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6도. 더 커져야 된다고 하면은 플러스를 가져야겠지만 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헷갈리신 분들은요 둘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플러스 6도를 입력하고 보면은 더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를 써야겠구나 라고 했고 컨트롤 Z로 돌려놓고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괜히 막 머릿속으로 아,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헷갈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두 번 다 해보시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한 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신 분들도 아마 알 겁니다. 근데 처음 얼마 한지 안 되신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런 요령을 좀 쓰라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찾아냈으니까 자, 쉐이드를 좀 주고 다시 돌려서 자, 이렇게 돌려서 바닥을 보도록 하고 아하, 여기가 고정이 돼서 요 기울기가 그렇죠? 네, 마이너스 6도만큼 오므라들어야겠구나. 가겠습니다. SHA 엔터 숫자 2 풀어놓고 자, 면 테이퍼 어디 있나요? 자, 우리 솔리드 편집을 다 꺼내놨죠. 그렇죠? 자, 면 테이퍼 버튼 눌러주시고 원하는 면은 요 면이 되겠죠. 자, 면을 선택하고 엔터. 자, 스타트는 왼쪽 끝점 여기 네모 정확히 찾아주셔야 돼요. 약간 왔다 갔다 해보시면 네모 잡힙니다. 정확히 네모 안 잡히면 좀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는 END end 그죠? 끝점을 의미하는 END 엔터를 한번 해요. 그리고 나서 갖다 대면 정확히 네모 잡혀요. 클릭. 그리고 반대편 끝점을 찍습니다. 클릭. 마이너스 6 엔터 하면 이렇게 6도가 오므라들죠. 자, 다시 평면도에 가서 평면도 버튼 눌러서 평면도로 바라보게 하고 자, 스타트점이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 끝점과 만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각도 한번 측정해 볼까요? DAN 클릭. 자, 30도 잘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정면도 버튼 눌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도의 치수가 선형으로만 6개가 있네요. 측정해 보겠습니다. DLI. 자, 바닥에서 높이가 75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요 높이는 오케이. 여기서 여기에 너비는 맞고요. 전체 너비가 142. 제가 클릭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틀렸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틀렸다고 가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거 보세요. 잘 나오죠? 측정했는데 틀린 값이 나오네. 그럼 수정해야겠지라고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선형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측정해 보세요. 정확히 조금 확대해서 그렇죠? 자, 여기는 봐보세요. 이렇게 27, 22가 그렇죠? 얘는 다시 한번 측정해봐도 역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틀린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얘는 5mm가 이 면이 5mm가 더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그럼 따라서 이 경사면도 따라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쪽으로. 자, 경사면이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보통 이게 기울어져 있는 면들이 많아요. 기울어져 있는 면들이 자꾸 수정하라고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이게 반복적인 문제인데 이 기울어져 있는 면이 수평 또는
수직으로 가야 될 경우 이때는 면 이동을 쓰셔야 돼요. 이동. 면 이동. 요거 반드시입니다. 필수죠. 근데 만약에 수평 수직이 아니라 면의 직각 방향,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가야 되는 경우는 옵셋을 쓰셔야 한다는 거. 면 옵셋. 자, 이것만 구별 잘하면은 언제 면 이동 쓰고 언제 면 옵셋 쓰는지는 정말 쉬워지는데 아직 요거를 잘 구별 못하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애 같은 경우 어떤가요? 경사면을 끼고 이 경사면을 끼고 같이 22가 요만큼 오셔야 돼요. 20 요만큼. 따지고 보면 이 경사면이 어떻게 수평 방향, 평행한 방향으로 가든다. 그러니까 면의 직각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옵셋이 아니라 이동을 쓰셔야 한다는 거야. 자, SH, A 엔터, C 엔터로 확인해 보면은 쓱 돌려봤을 때 요 경사면이 되겠죠. 이 경사면이 평행한 방향으로 5mm 당겨져야지 애도 같이 이쪽으로 5mm 당겨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SH, A 엔터 숫자 2. 자, 면 이동. 옵셋이 아니죠. 이동이에요. 이동. 십자가 써 있는 거, 면 이동 클릭. 그리고 요 경사면 선택하고 엔터. 자, 한 점 클릭하고 왼쪽 F8 켜놓으셔야 됩니다. 왼쪽 방향 맞추고 5 엔터. 그러면은 경사면이 그대로 평행하게 수평 방향으로 5mm가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면도 뷰로 맞춰놓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DLI 여기서 여기 끝점 찍으면 정확히 27이 나오죠. 자, 해서 27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면도 다 만족했고요. 실수는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딜리트. 우측면도 가겠습니다. 자, 우측면도 버튼 눌러서 오셔야겠죠. 자, 그럼 우측면도 치수를 확인해 보면 각도부터 가겠습니다. DAN 엔터. 자, 여기 수직선과 경사선 34도 맞고요. 여기 경사와 수평선 32도 맞고요. 자, DLI로 수평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34mm 맞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37 맞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네. DAL 정렬 치수죠. DAL. 자, 첫 번째는 여기 선상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직각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요 직각 포인트. 첫 번째는 아무데나 클릭해도 되는데 두 번째 찍을 때 이제 직각 포인트가 뜰 때 클릭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정렬 치수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선형 치수로도 가능하죠. 이거 DLI 수평 수직 재는 걸로 DLI 엔터해서 여기에서 아무데나 여기도 아무데나 찍어요. 자, 두 선에서 아무데나 찍는 건 좋은데 여기서 R 엔터를 하고 한쪽 경사선상에 두 점 하나 둘 그리고 움직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하 37이네. 그럼 7mm가 오므라들어야 되는데 이거 좀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좀 전에 우리가 잴 때 34는 맞았단 말이죠. 요 34는 맞았으니까 요 34가 맞았다는 거는 이 경사도 위치는 똑바로 맞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지 말고 애를 움직이게 되면 애가 틀어져 버리니까 반대로 얘가 7mm가 더 오므라들어야 된다. 현재 37이 나오니까. 그쵸? 자, 이런 경우야. 봐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경사면이 있는데 이 경사면이 어느 방향이 지금? 직각 방향이죠. 예, 얘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이거는 면의 직각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이동이냐 옵셋이냐? 옵셋이라는 거예요. 이동이 아니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이동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이동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정렬 방향. 그렇죠? 요 정렬 방향, 직각 방향으로 7mm가 오므려들어야 된다는 거. 자, 요 면을 찾읍시다. 요 면이죠, 요 면. 자, SHA 엔터, C 엔터를 틀어놓고 보면은 이 면인데 눈을 크게 뜨고 이 면이 어느 면인지 살짝 돌려볼게요. 그래서 아래에서 봐야지 보이는 면이네, 얘가. 여기서 안 보이고 아래에서 밑으로 살짝 틀어보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면이 보이네요. 이 면이 이렇게 7mm가 더 가야겠다. 자, 이것도 면 옵셋인데 봐보세요. 면 옵셋인데 플러스는 더 튀어나가요, 항상. 그러니까 오므라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돼야 됩니다. 헷갈리면 둘 다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 SHA 엔터 숫자 2 해서 풀어놓고요. 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 면 옵셋 갑니다. 면 옵셋 눌러주시고요. 이게 옵셋이죠.
그리고 원하는 면 찍고 엔터. 자, 그리고 마이너스 7 엔터. 이렇게 7이 더 위로 올라간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SHA 엔터 C. 자, 우측면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가능하겠고요. 자, SHA 엔터 숫자 2 풀어놓고 측정 갑니다. DLI 엔터. 자, 두 대각선 아무데나 클릭. 그리고 R 엔터 해서 경사선상에 하나, 둘, 30mm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풀이가 지금 정확히 15분 걸렸어요. 사실 이게 설명하느냐고 제가 15분 걸렸지만, 그리고 뭐 면 이동, 면 옵셋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찝어 드리냐고 오래 걸렸지만, 실제 시험을 보러 가신 분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권장사항은 한 5분 내외에서 완성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5분 내외. 그러니까 충분한 연습이 됐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제가 1강부터 해서 차례대로 보시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5분 내외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 갖고 이제 도면 추출돼야 되고 치수 기입도 해야 되고 선정리해야 되고 그렇게 합쳐서 30분에서 길면 40분까지. 근데 웬만하면 30분 안에 완성을 하도록 하고. 그럼 남은 시간이 1시간이에요. 남은 시간 1시간 동안에 30분은 모델링 하나, 남은 30분 동안 또 모델링 하나야.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을 쓰셔야 되는데 매번 이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거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할 때는 천천히 해도 좋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한번 저랑 같이 연습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영상 끄고 나서 이제 본인 혼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축키도 빨리빨리 누르는 연습도 하고, 그렇죠? 버튼 같은 거 누를 때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계속 막 연습할 때도 약간 느긋하게 해버리면은 실제 시험장 가서는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1급이 그래서 좀 힘들어요. 최근에 나온 문제들 보면은 난이도도 좀 올라갔긴 했지만 사실 시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자,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고, 뭐, 나머지 문제 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 보면 이제 그 1교시에 있었던 문제는 지금 모델링 수정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뭐, 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총 모델링만 두 개를 더 하셔야 되는 거죠. 길이값과 최저값을 구하는 거. 이거는 제가 조만간에 또 계획을 짜서 모델링 풀이 과정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블로그에 오시거나 또는 뭐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남기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